수많은 사람들이 재테크 투자하지만 이 안에서 돈 벌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사람인지 체크해 보세요. 투자란 부와 파산 사이를 오가는 위험한 항해다. 이때 똑똑한 항해사는 어떤 사람일까? 경험이 많고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음 3가지 투자자의 종류가 있다. 첫 번째, 단기 투자자, 주식시장의 노름꾼. 단기 투자자는 미미한 주가 변동을 이용해 주식을 101에 사서 103이 되면 팔아버린다. 그 다음 지수가 90이 되면 91.5에 팔기 위해 또다시 주식을 산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세가 옆으로 혹은 아래로 곤두박질 치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장기 투자자, 주식시장의 마라토너. 물론 장기 투자자는 적은 액수의 돈으로 짧은 시일 내에 백만장자 대열에 오를 수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항상 그랬다. 왜냐하면 주식은 하락한 뒤에 항상 새로운 최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순종 투자자, 장기적인 전략가. 순종 투자자는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중간 어디쯤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장기 투자자들과는 반대로 모든 뉴스에 관심을 갖는다. 그렇지만 단기 투자자처럼 뉴스 하나가 나올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는다. 자기 진단의 기준이 흔들릴 정도로 해당 뉴스가 매우 결정적이고 기존의 판단에 위배될 때 자금을 움직인다. 순종 투자자는 멀리 바라보며 다양한 요소를 염두에 두고 투자한다. 옳든 틀렸든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 문구에 나오는 단기라는 건 그냥 그런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비유하자면 단타라고 하기도 하고 모멘텀 투자라고 하죠. 흐름 투자라고 합니다. 그런 타이밍을 봐가지고 하는 게 이 책에서 말하는 단기 투자자고, 장기 투자는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하는데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쌀 때 이거 묻어두고 길게 좀 보고 투자하는 거를 장기 투자라고 하고요. 또 새로운 개념 순종 투자자라는 것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이 문구를 선정했습니다. 이게 단기 투자자는 약간 그런 거죠. 주식으로 치면 트레이더들 같은.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 한 8개씩 띄워놓고 앉아서 이제 계속 매매하면서 일지도 쓰고 그날 사서 그날 팔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부동산으로 치면은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 계시죠. 그쵸. 네, 그건 이제 1000뛰기, 2000뛰기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세 1억짜리 빌라를 뭐 7천에 사서 8,500에 파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거 뭐 낙찰받고 수리하고 부동산 내놓고 뭐 하는 기간이 뭐 짧으면 한 달, 길면 3달 이렇게 걸리는데, 그동안 내가 한 뭐 1,500만 원 정도 벌겠다. 이런 게 이제 부동산에서의 단기 투자인 거고요. 장기 투자는 대표적인 게, 주식으로 치면은 저는 매달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뭐 미국 ETF를 사 모읍니다. 이런 거. 적립식으로. 약간 적립식 투자 이런 개념인 거죠. 이게 장기 투자가. 그리고 부동산으로 치면은 내 집 마련이죠. 네, 내 자가를 소유해서 그냥 거기서 쭉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애들 키우고 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했더니 뭐 우리 집값이 내가 이거 옛날에 1990년도에 1억 5천 주고 샀는데 15억이 됐네. 막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게 이제 장기 투자인 거고요. 순종 투자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중간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 투자자처럼 짧게 보고 막 오늘 샀다 내일 팔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아.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한번 샀으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가만히 있지도 않아. 그 중간 어디쯤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과연 몇십 년씩 투자했던 사람들의 투자 기준이 몇십 년 동안 그대로였을까? 그럴 리 없죠.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는 요즘. 왜냐면 저도 이제 한 10년 정도 투자를 해가면서 느끼는 게, 과연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전반적인 대원칙은 바뀌지 않겠지만 약간 개량을 하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막 부동산 투자 15년, 많이 해보면 15년, 20년인데, 주식 투자는 막 70년, 이 할아버지도 70년 막 80년. 찰리먼고 할아버지, 워렌 버핏 할아버지 다 몇십 년씩 했잖아요. 그분들을 보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바뀌었더라고. 맞아요. 많이 중간중간. 근데 대원칙은 똑같아. 뭐 예를 들어서 뭐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 이런 건 똑같아. 근데 그 중간중간 본인들이 의사결정하는 작은 핀트들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걸 왜 바꾸냐, 그분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기 진단의 기준이 흔들릴 정도로 해당 뉴스가 매우 결정적이고 기존의 판단에 위배될 때 자금을 움직인대.
그때가 아니면 쉽게 부안해동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럴 때가 되면 아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게 틀릴 수도 있어 하고 바꾼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런 거가 부동산 투자에서도 좀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낡아가는 거를 정말로 싫어한다는 거 이제. 제가 처음 투자했던 당시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낡은 집을 담보대출을 30년 동안 갚아야 되는 담보대출을 내서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저도 현장에서 제 물건들을 계속 보유를 하면서 그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더 좋은 투자를 하는 게 목적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시대의 변화를 따라야죠. 적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해가는 게 순종 투자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다른 재테크 채널들도 보는데 댓글을 보면 아쉬울 때가 많아요. 좀 아쉽다기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채널이니까 좀 약간 답답하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특히 이제 주식 투자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댓글에 야 네가 사라고 했잖아 막 이런 게 많아. 근데 나는 너무 그게 약간 어이없는 거지. 왜냐면 그 사람이 사라고 했던 거는 그게 가격이 되게 쌌거나 그 회사에 어떤 좋은 뉴스가 있거나 했을 텐데 바뀌었어 상황이. 그럼 지금도 사라고 하면은 그게 맞는 거야? 아니죠. 아니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 말 바뀌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여기 나오는 순종 투자자 있잖아요. 순종 투자자는 그냥 변절자인 거야. 그분들 보기에. 툭 하면 자기 그게 바뀌는 사람인 거야. 근데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변경을 해서 받아들여야 될 게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다. 투자를 한 번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사람들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장사도 마찬가지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동네에서 카페를 하는데 겁나 잘 됐다? 갑자기 어느 날 손님이 시들시들해. 봤더니 저쪽에 스타벅스 들어온 거야. 그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메뉴도 다시 보고 하다못해 이 카페를 더 유지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는 그렇게 하면은 말 바꾸는 게 돼버리는 거더라고요. 맞아. 근데 내가 되게 걱정이 됐던 건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개인 투자도 절대 못 할 텐데 변화하는 시대상이나 변화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지. 근데 그거는 그 투자자의 역량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부안해동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따서 기준을 더 유려하게 바꿔나가는 사람인지는. 너무 공감되는 얘기인데 저도 이제 투자를 조금 해 나가니까 그 원칙이랑 기준이란 단어를 두 개를 분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원칙이라는 거는 진짜 만고 불변의 그래. 법칙이에요. 법칙. 맞아. 마치 뭐 싸게 사서 뭐 무릎에 사서 뭐 어깨에 판다. 그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진짜 진리. 절대 안 변해. 절대 안 변하는데 이 기준이라는 거는 꽤 자주 변하는 것 같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마다 막 주도주가 변하듯이 막 이렇게 변하는 거고 부동산도 저는 진짜 안 변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10년 정도면 변하는 것 같아요. 변해. 10년. 네. 아니 내가 대표적으로 진짜. 봐봐요. 한 10년, 15년 전에 과천이 송파보다 비쌌어. 근데 지금 과천 마포값이야. 그때랑 지금이랑 사람들의 선호나 사람들이 인지하는 지역 브랜드가 바뀌는 거야. 그 이유는 그 10년 동안 그 지역 근처에 어떤 일자리가 생기고 맞아요. 접근성이 어떻게 바뀌고 뭐 교통수단에 뭐가 깔리고 이러면서 입지의 가치도 바뀌는 거거든. 특히나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 변화나 이런 변동성이 좀 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사람들이 별로 거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외곽에 오히려 신축을 대규모로 딱 지어버리면 오히려 이 좋아하지. 선호도가 기존에 있던 이 선호도들이 저쪽으로 싹 몰려가면서 그 지역의 오히려 중심 선호지를 확 바꿔버리는 이런 게 특히나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되게 잘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렇죠. 여부를 계속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시장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그 흔히 말해서 남들한테 나 고수입니다라고 말하려면 그 자격이 있으려면 그걸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을 자기의 투자에도 반영해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돼. 저게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지. 그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이 코스톨라니 할아버지도 얘기했듯이 나는 그게 재능인 것 같아. 투자의 재능. 딱 한 가지 재능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걸 힘들어한다 내가. 그거는 게으른 거야 투자자로서. 근면하지 않은 거지. 근데 내가 그게 너무 재밌어. 나는 지금 이거 10년 했는데도 난 너무 재밌거든.
막 어디 지하철 깔린 데 가면 와 여기 이렇게 바뀌겠다는 생각이 들면 막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재밌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일이 아닌 거야. 그렇죠. 여기에 나오듯이 유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유의가 되는 거지. 그냥 이분이 그러잖아. 1924년부터 단 하룻밤도 빼지 않고 주식 생각을 했다고. 진짜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진짜. 근데 이 사람은 그게 힘든 게 아닌 거야. 너무 재밌으니까 맨날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려면은 현장을 돌아다니고 예를 들어 시세를 뭐 1년, 2년, 3년 텀으로 이렇게 잘라서 각각의 지역의 변화를 보면서 이상하다. 10년 전에는 이 지역이 이 지역보다 더 먼저 많이 올랐는데 왜 5년 전에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지역이 이 지역보다 더 먼저 많이 오를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통찰하려고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어서 단기 투자자는 나빠. 장기 투자자는 별로야. 뭐 순종 투자자는 좋은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투자의 고수가 된다라는 거는 단기 투자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기 투자도 일부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순종 투자 형식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를 다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뭐 트레이더라며? 뭐, 아유, 야, 투자를 뭐 저딴 식으로 해. 근데 계좌 까봤는데 그 사람이 돈 더 벌잖아. 그 사람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선입견을 갖지 않고 내가 셋 다 좋은 투자 방식이고 이거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설명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야 돼. 이런 투자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거를 먼저 알아야 돼. 그걸 알고 이 셋 중에 나한테 맞는 걸 따라가야 돼. 그리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도 알아야 아는 돼. 것도 필요하겠네요. 보기님이 소개해준 이 세 개가 있잖아요. 단기 투자자, 장기, 순종. 제가 이 하나 또 투자자 하나 만든 게 있는데요. 거부 투자자. 거부 투자자? 역행 투자자. 역행 투자자. 역행 투자자. 순종의 반대말이잖아. 순종이라는 거는 말을 잘 듣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뻗대지 않고 상황이 바뀌는 거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가는 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서 순종 투자자인 거예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큰 시대의 흐름이 바뀌거나 하면 그걸 바꿔서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거. 근데 이 역행 투자자는 뭐냐면 시대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은 순종 투자자가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장점을 합친 느낌을 주는 것처럼 이 역행 투자자는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단점을 합치는 거예요. 벌써 슬프네요. 벌써 슬퍼. 벌써 슬퍼.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장기로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건데 조금 오르면 빨리 팔아버려. 역행이지, 역행. 그리고 가격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니다 하면은 빨리 걷어내고 더 좋은 데다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왠지 될 것 같아. 존버타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쭉 가져가는 비자발적 장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역행 투자자인 거예요. 이걸 먼저 피해야 돼요, 이거를. 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주식편 또 구해절보 할 때 7억이 손해가 난 거야. 주식으로. 우리 사연자분이. 맞아. 근데 솔직히 나도 그거 보면서 야, 이거는 머리로는 사연을 읽을 때 나 주식은 모르지만 투자는 아니까 팔아야 되거든. 팔아야 돼. 근데 팔라고 막 야, 이거 7억 손해 난 사람한테 이거를 팔라고 말을 하는 게 맞나? 그랬는데 그날 뭔가 희망이 사라지잖아요. 이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오를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 자체를 딱 이렇게 확정을 지어버려야 되니까. 근데 그날 현준 대표님하고 그날 호성 대표님도 이제 더퍼블릭 자산운용의 대표이사 두 분이 다 오셨었는데 두 분 다 팔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너무 속상하잖아.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나머지 3억으로 7억을 복구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주식을 찾아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갖고 팔아야 된다. 파는 거 자체가 고통이 되지 않으려면 그게 가능성이 되려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냐면 내가 노력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손실을 확정하지 않고 그냥 깔아 뭉개고 있는 거야. 엉덩이로 깔아 뭉개고 있는 거야. 그냥 썩어 나는데 그러다가 더 좋은 기회를 계속 놓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근데 그 사람들이 투자를 17년 했단 말이야. 주식 투자를. 그러니까 본인들도 손절을 쳐봤을 거야. 많이 쳐봤겠지. 그리고 그 손절 친 걸로 다른 데 투자하면서 그걸 뭐 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넘어서는 더 좋은 수익을 내보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 얘기할 때 괜찮다는 거야. 왜? 내가 해봐서 아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미쳐버리는 거지.
손실 확정이라는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손실 확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폐잔병들 수습해서 훗날을 도모하고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그 역행 투자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